특히나 세균에 의한 장염의 경우에는 무조건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항생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확행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에도 배탈이 나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주제로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조영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겨울철 설사, 흔하지 않은 질환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음식을 잘못 먹고 배가 아프고 설사할 때 우리가 식중독 또는 장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오염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한 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 식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장염이라는 말은 식중독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진단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염이라는 말은 또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장에 생긴 병, 이런 식으로 장염, 위에 생긴 병, 위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리적으로 말한 거하고도 차이들이 있었지만, 오늘 조영석 교수님은 이제 의학적으로 장염과 또 식중독을 확실히 구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염의 원인은 대개 무엇일까요? 네, 이러한 음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더운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또는 장염 환자가 많은 이유는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음식물이 바깥에서 한 6시간 이상 지나게 되면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들이 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 고균, 이런 균들이 있는데요. 이런 균들이 잘 번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셨을 때 식중독 또는 장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세균의 장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납니까?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든지 양상이 좀 다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빠르면 한 6시간 이내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늦게 나타나면 72시간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토한다든지 물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열까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세균 증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름철에 많은 것인데, 겨울철에도 장염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네, 겨울철 장염의 흔한 원인은 세균보다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보관이 충분히 되지 않은 굴 같은 걸 어패류를 먹었을 때 감염이 되고요. 이러한 그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을 하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도 과거에는 흔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마도 로타바이러스 경구 백신이 나오면서 로타바이러스의 장염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더라도 또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굴이라든지 이런 걸 산지에서 소비지로 가지고 올 때 이런 운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상온에서 그러면은 충분히 서식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노로바이러스가 굴 같은 거에 감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굴인데요. 네. 며칠 여행 가서 굴구이를 먹었는데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겨울철에도 세균성 식중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흔합니까? 예, 겨울철에도 냉장고에서 꺼낸 지 시간이 오래됐다든지 그러면은 세균이 번식을 해서 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세균성 장염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시간 정도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 겨울철에 주로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장염은 조금 잠복기가 12시간에서 한 이틀 정도로 잠복기가 좀 긴 차이를 보이게 되고, 세균에 의해서 장염이 생기거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염이 생기거나 증상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다 회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염으로 해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더 장염에 잘 걸리는 겁니까? 예, 일단은 가장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오염된 음식을 장염에 걸리신 분이 많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의견 나눈 대로 어패류라든지 이런 보관이 오래 잘 안 된 걸 먹었을 때 걸리게 되는데요. 옆에 나오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 반찬들에도 어패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반찬들에서
일단 오래 보관을 했을 경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좀 좋아해서 선호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장염에 걸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몸이 약하거나 뭐 운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도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나이가 드신 분에서 조금만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도 장염이 좀 쉽게 걸리기는 해서 그러한 음식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에서 걸리는 장염은 일단은 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집단 생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 누구 한 사람이 장염에 걸리면은 손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에서는 그냥 감기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분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군요. 자, 이런 장염에 걸리면 이제 치료할 때 어떤 것들을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장염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세균에 의한 장염의 경우에는 뭐 무조건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세균 자체라기보다는 세균에는 독소에 의해서 장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이나 독소가 다 빠져나가야 염증이 내 몸의 자연 면역력에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장염이 걸려서 설사를 많이 할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금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며칠 금식을 하다 보면 몸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자체로도 내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거 잘 먹어야 빨리 낫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뭔가를 드시게 되면 설사가 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하는 2, 3일 동안 금식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그냥 굶을 수는 없는 거고 수분을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뭐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온 음료, 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뭐 게토레 같은 이온 음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온 음료에는 또 당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 당이 너무 또 과다하게 섭취가 되면 뭐 저칼륨 혈증 같은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온 음료보다는 보리차에다가 설탕 한두 스푼이라든지 소금 반 스푼 정도를 넣어서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에 있어서는 시중에 판매는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소아과에 가보면 페디라라고 이렇게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용액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되는데, 되게 문제는 이제 이게 맛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잘 안 먹게 되는 경우인데요. 일단은 뭐 보리차가 약간의 뭐 그 소금이라든지 설탕을 섞어서 드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면서 바로 밥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식사들, 이제 미음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죽, 그 다음에 밥의 순서로 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금식과 전해질 보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사가 너무 심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사제를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사제 역할을 하는 뭐 스맥타라는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만 저희들이 다른 원인으로 쓰는 지사제들은 장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사제를 복용을 해서 변이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세균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염이 쉽게 안 낫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심한 탈수가 되면 정말 또 설사를 한다고 안 먹게 되면 이제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무조건 금식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온 음료가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탈수가 심해지면 이온 음료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온 음료를 먹어도 특별하게도 문제가 없다면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서 탈수가 안 되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예방이 사실 중요하겠죠. 치료야 우리가 이제 탈수만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스스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오염은 음식물의 어떤 보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당연히 드시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뭐 회라든지 이런 익히지 않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또 그걸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그 날로 익히지 않은 음식들은 빠른 시간 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식당에서 쓰는 주방 용품들, 뭐 도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척이 깨끗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식당 주인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식중독이 많은 철, 그리고 너무 더운 철에는 가급적이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염, 또 식중독, 또 바이러스 장염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겨울철에도 요즘에 설사가 많아지는 것은 너무 냉장고에다 음식을 너무 보관을 하게 되고 또 주문을 하게 되는 거가 요즘에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문한 과정이나 또 운송 과정에서 상할 경우가 많아서 겨울철에도 의외로 설사가 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